바이킹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킹은 제가 그 당시에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당시에 영화 많이 봤다라기보다는 영화가 요즘은 영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때는 영화가 없어가지고 이 언급을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바이킹 할 때 먼저 바이킹의 대이동의 주동자 바로 라그나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라그나가 이제 영국의 793년에 이제 노썸브리아 우리 같으면 강릉 이쪽으로 오게 되어진다. 이렇게 그게 우리가 봐게 되어지는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자체는 좀 이제 공상적인 것이 많습니다만, 자 노르만의 대이동은 세 시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795년, 두 번째는 시칠리아를 침입하는 것, 세 번째는 1066년에 있는 윌리엄 1세. 이것을 우리는 노르만의 정복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에서는 영국을 점령하는 거죠. 이 세 시대로 나누어진다. 793년에 이제 동부 지역을 이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르망디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들이 갑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라그나르의 그 동생이 친동생은 아니지만 그 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롤로가 파리를 침략하게 될 때 이제 바이킹이 노스버리아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파리를 또 공격을 합니다. 파리를 공격하게 될 때 이 롤로가 그곳으로 전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우리가 앞서도 봤습니다만은 샤를이 그 뚱뚱한 샤를이 이 사람을 사위로 삼아 가지고 안정을 취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을 공작으로 임명을 하면서 노르망 지역을 이제 줍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노르망디 공국이다. 근데 이 노르만디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백년 전쟁이 생깁니다. 지금 1066년에 윌리엄 1세가 노르망디 그 공국으로서 이제 영국을 침략하잖아요. 침략이라기보다는 이제 에드워드 1세 그 흑지사라고 보통 불리우는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 그 윌리엄 1세에게 너가 내 후계자가 되어라 이런 이제 암시를 줬대요.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윌리엄 1세가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쳐들어가는 것을 이제 노르만의 정복이라고 하고, 그것이 지금의 이제 영국의 판세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죠. 윌리엄 1세, 헨리 1세, 그 다음에 그 윌리엄 2세, 그리고 헨리 2세. 이제 요때쯤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리처드 1세가 등장을 해서 십자군 운동을 막 뛰어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노르만디 이 지역은 여전히 영국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인데도 프랑스 말을 하면서 영국이 지배가 되어졌으니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게 되어지자 영국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 이제 백년 전쟁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것에 이제 마치 이제 실마리가 제공되어지는 게 바로 이것이죠. 1066년에 있었던 윌리엄 1세의 노르만의 대이동.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여기 백년 전쟁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게 14세기에 끝나는 것이구나. 그 14세기에 끝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3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영국 안에서의 30년 전쟁이 발생하는구나. 그 30년 전쟁이 끝나면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는 헨리 7세, 헨리 8세의 아버지 헨리 7세가 등장을 해서 평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노르만의 대이동, 백년 전쟁, 영국의 30년 전쟁,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렇게 흘러가는 어느 정도 감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 노르만의 대유행이 793년에 시작하고 노르만의 정복이 1066년 이것이 마무리되어져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200년 약 200년 뭐 꼭 200년 아니지만 100년 전쟁이 일어나고 100년 전쟁이 끝나면 영국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 이제 역셔와 그다음에 또 갑자기 이 두 가문의 그 싸움이 있어서 거기에 승리하는 사람이 헨리 7세고 헨리 7세가 이제 랑카스터 그것이 승리되면 이제 종교개혁 시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헨리 8세가 등장하는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지만 이 교회사나 뭐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게 또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윌리엄 1세가 등장하죠. 그의 아들 헨리 2세, 그다음에 리처드 1세 여러분 잘 아시고 존 렉랜드는 뭐 우리가 그 로빈 훗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아주 악랄한 그 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그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 민주주의의 그 꽃이 되어지는 대헌장이라는 것이 발표되어지고 1차, 1세는 3차 그리고 헨리 2세 때에 그 자기 친구를 이제 대추기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반발하자 이제 헨리 2세가 아베키드를 이제 죽인다. 그걸 배경으로 되어진 게 캔터베리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윌리엄 2세와 헨리 1세 이 시기에 그 유명한 안셀무스가 등장을 해서 스콜라주의의 시작을 알리게 되어지다. 매우 중요하죠, 이게요. 그래서 방금 제가 왜 뭐 노르만의 대이동이 뭘 그렇게 아니요.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 역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려운 그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윌리엄 1세, 윌리엄 2세, 헨리 1세, 헨리 2세, 리처드 1세, 존 락클랜드하고 안셀무스, 베키드, 그다음에 3차, 그다음에 마그나 카르타, 또 그리고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 종교 중세 교회사에서 중요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성직 수임권 논쟁이 있는데 그 2차 이노첸조 3세와 2차 수임권 논쟁의 이야기가 이때 이제 전개되어진다. 이때가 되면 이제 4차 십자군 운동이 있게 되어진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아주 교회 어떻게 본다면은 그 중세 교회사에서 그 핵심 그 찐빵의 그 안고처럼 그 단팥빵의 그 단팥처럼 딱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도표를 제가 그리게 되면 여러분께서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킹 한번 보겠습니다. 뭐 바이킹의 뭐 여러 일들의 이야기들을 읽으시면 아마 이해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요. 먼저 바이킹은 793년에 이거는 이제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로 해서 꼭 언젠가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에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여행 삼아 가고 싶은 것은 이 거리가 어딘데 여기에서 나침반도 없이 어떻게 영국으로 갈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그 노르웨이 사람들이나 스웨덴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슬란드에서 그 축구할 때 30만 명밖에 안 되는 데서 추출된 그 축구 선수들이 이제 유럽에 그 축구할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바이킹 그 클럽이 있잖아요. 박수 치는 거야.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 아무튼 참 퀘스천 마크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 그리고 돌아갈 때는 또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오기는 왔겠죠. 라그나르가.
어쩌지 이렇게 하다가 방황하다가 뭐 바람 불어가지고 해서 왔는데 그러면 자기가 왔던 곳으로는 또 어떻게 돌아가요? 그 다음에 또다시 오거든요. 라그나르가 한 3번 정도 오는데 어떻게 또 왔다가 갔다가 이게 망망대해에서 이게 가능한가? 이는 좀 제 머릿속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영국의 북동부 지역을 침입하면서 시작하게 된다. 그곳에 있는 수도원. 우리가 이 장소는 가봤습니다. 바이킹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수도사들을 마구 죽이고 수도원에 있는 여러 물품,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갖고 갑니다. 그곳이 바로 린디스판이라는 데입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페러스 제도로 이들은 이제 발전, 공격해 갑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전보다도 저는 훨씬 그 이전에 이들이 신대륙에 거했다라는 것은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까지 이렇게 지금의 뉴욕과 같은 이런 지역에 이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왔다. 물론 이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온 것은 아니고 아마 흘러서 아마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820년에는 아일랜드를 침략을 했다. 914년에 지금 한참 장부 정치가 있게 될 때 많은 배들을 타고 와서, 여기서 많은 배라고 하는 것은 한 100척 정도의 배를 타고요. 이들이 그 라그나르가 계속해서 이 길을 이렇게 왕복했기 때문에 이제 수도사들에게 정보를 얻은 거죠. 파리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파리로 이제 세느강을 이제 거슬러서 올라와서 파리를 공격을 하려고 100여 대의 그 배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그런 사건들이 아주 흥미있게 여기에 진행되었죠. 그래서 바이킹 한 60부작을 좀 잔인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 시대를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공격을 했지만 점차 이제 그곳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세느강이죠. 120척의 배를 걸고 와서 노르망디 지역을 점령하고 나름대로 공국을 만드는데 바로 라그나르의 그 동생인 롤로가 이제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지면서 노르망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배를 보시면은 엄청난 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 바이킹 시대에 바로 샤를이 있었는데 바이킹과 협약을 맺어서 롤로에게 자귀를 내리면서 노르망디 지역을 주게 되었다. 바이킹이라고 할 때는 떠오르는 것은 그들의 배다. 오크로 만든 날씬한 배. 바람이 불어도 노를 저 항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배다. 무거운 배가 아니죠. 돛도 달고 있었기에 바람이 불면 바람을 이용해서 더욱 빨리 바다를 가로질러. 그리고 그 큰 범선은 해안선에 못 오잖아요. 무거우니까. 근데 이거는 가벼우니까 바로 해안선으로 금세 도착을 해가지고 바로 공격을 해버리는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배 길이는 약 30m나 된다. 폭은 5m, 약 200명 정도가 여기에 해서 이들이 이제 그때 이들이 그 육포 그리고 쥐포, 우리가 말하는 포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거기에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과 이런 고기들을 이렇게 저장해 가지고 이들이 이 햇빛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죠. 우리 같으면 쥐포와 육포와 같은 것을 먹으면서 그 항해를 했다라고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한 달 내내가 이거, 어떤 때는 수개월 동안 또 방황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롤로는 어떤 사람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르망디를 정착한 공작이 됩니다. 911년 신성로마 제국 황제 어린 루이 3세의 아들이며 프랑스 왕 단순한 샤를은 노르만 지도자인 롤로의 진지를 습격하여 협정을 맺는다. 절대적인 수치 가운데 롤로는 샤를의 말에 입을 맞추는 협정을 맺고 롤로는 부하들과 함께 기독교를 받아들여 이제 927년 롤로는 샤를로부터 장금 롱스워드라고 하는 이 윌리엄에게 물려주게 된다. 그 지배권은 신성로마 제국의 공작으로 남게 되고 노르만디 공작으로 알려지게 된다. 장금 윌리엄의 후손 중에 가장 유명한 자가 바로 윌리엄 1세이다. 그는 1066년에 영국을 점령하여 노르만 정복을 감행한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말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영국 사람들의 조상이 먼저는 켈트족이잖아요. 켈트족들이 먼저 이제 원주민으로 있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게르만의 대이동이 있었잖아요. 게르만의 대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금의 덴마크라든가 지금의 독일 북부 지역, 이제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플랑드르라 그래 당시에는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서 만든 나라가 이제 앵글로 삭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노르만 가서 지금의 사람들이 이제 노르만, 얼굴이 이제 하얗고 덩치가 크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노랗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도 노르만 계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까만 머리고 키가 작고 우리 피부처럼 이렇게 이제 황색 피부가 이렇게 어렴풋하게 있으면 저 사람들은 오리지널이겠구나.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멕시코인들을 보면 원주민 멕시코인들을 보면은 저희들보다 키가 훨씬 작고 땅땅하게 생겼어요. 땅땅하게 생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스페인이나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서 이제 했으니까 뭐 호날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멋있게 생기고 그런 다 혼혈아들이죠. 그러나 본래 원주민들은요 땅땅해 키가 짤딱말딱하고 에스키모도 마찬가지예요. 짤딱말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서양 애들, 이게 노르만족과 같은 이런 애들이 이제 와서 이제 혼혈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국은 노르만족의 후예들이다.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1세가 이때 침략을 하러 올 때 지금의 런던 타워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영국 왕들의 하나의 기점이 되어지고 그때 이제 세무책, 템스데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서 세무조사가 자세하게 가문 그리고 지역 세금을 이게 땅이 얼만큼 있으니까 세금을 얼마 매겨야 한다. 그 기록들을 이 노르만 윌리엄 1세가 정복을 하면서 그걸 다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영국의 모든 성들은 노르만족들이 만든 거예요. 앵글로 삭슨족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지리멸렬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이 노르만족이 딱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체계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멸시하는 것과 자부심을 갖는 이유는 충분히 있는. 우리가 가가지고 너희들을 그렇게 야만족들을 이렇게 지성인으로 만든 것이 우리지 않느냐. 결국 너희는 우리 후예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뭐 할 말은 없겠죠. 그다음 롤로가 샤를과 협정을 맺으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가 죽음의 순간 이교도로 다시 개종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일이지만 노르망디에서 유명한 백랑프랑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안셀무스가 활동을 했다는. 그래서 백랑프랑이 이제 이 노르만의 정복이 일어나니까
그것에 가서 체계화, 그리스도교도 체계화해야 된다고 해서 랑프랑이 이제 간 거고, 랑프랑 백의 랑프랑이 간 거고, 그것을 따라서 그의 제자 안셀무스도 가서 종교적 체계를 만드는 거, 그걸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예. 그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셀무스가 와가지고 종교적 체계를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헨리하고 윌리엄 2세하고 충돌이 막 일어나면서 조금 이제 좀 결국은 이제 도망쳐 나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뭐 지금의 유크레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뭐 강을 따라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볼 이렇게 강이 있고, 이 강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이런 강들이 있잖아요. 여기 모스코, 이 강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강들을 이제 중심으로 무역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루스였다. 그래서 루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씩 만든 거죠. 이렇게 한들이 지금의 상페트로라는 것도 만들고, 뭐 유크레인의 지금의 키예프도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고, 이렇게 다 여기 키예프가 있네요. 이게 다 만들어서 지금의 소비에트, 지금이 아니고 과거의 소비에트 연맹이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그게 바로 이 과거의 이 지역들을 이렇게 다 자기들이 땅이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통합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모스코라고 하는 이 루스가 이 전체를 다 통합을 하죠. 그게 이제 소비에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있다가 이것을 이제 스탈린 이후입니까? 그때 되면서 스탈린 이후가 아니고 이제 머리에 이게 세계지도 그려져 있는 그 사람이 쿠르바초프인가? 그 사람 있잖아요. 이름을 모르게 고르바초프인가? 이 사람 때에 와서 다 이렇게 제자리로 되돌려 주면서 이제 러시아라는 이름을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어졌고, 그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지금에 있는 저 애가 이거 다 우리 땅이었는데 하고 이제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마 있지 않나. 그래서 이들이 다 바이킹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리고 그 지배자들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블라드미르다. 이 블라드미르가 지금의 유크레인의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블라드미르가 어떻게 해서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느냐 하는 이야기는 이제 쭉 전개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11조 교회가 좀 파괴되어졌다는 이야기, 가장 오래된 교회거든요. 이때 블라드미르가 지어졌는데, 근데 이것까지도 키예프에 있으니까 이걸 아마 거의 좀 파괴되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까지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것이 파괴되어졌다면 지금의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들의 그 정체성, 러시아 정교회의 최초의 교회를 없애버리는 그런 아주 그 역사의 대역죄를 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의 대이동이 있고, 러시아와 그러니까 루스들을 다 점령을 했고, 루스들이 몽골에 이제 세금을 매겼는데 독립을 이제 하게 되어진다. 그게 바로 100년 동안의 독립 전쟁으로 인해 몽골과의 그 내분으로 인해 이제 어려움을 겪죠. 근데 하나 흥미있는 게, 이번에 작년에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몽골을 갔을 때 몽골이 자기들을 지배했는데 200년 동안 지금은 러시아에 점령을 당하고 있잖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그것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것에 자세한 것은 교회사에 크게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과 바이킹과의 이야기는 앞서 제가 이제 그 윌리엄 1세의 이야기로 아마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제가
그 영국 교회사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다시 이 부분을 와가지고 영국의 그 노르만의 대정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바이킹과의 연관되어져까지 발전되어졌느냐 하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또 교회사 할 때 또 진행할 때 있고요. 오늘은 단순히 그냥 노르만의 대이동이 장부 정치 있을 때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